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길을 거닐다 보면 요즘엔 안 예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미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잘 살려서 한껏 멋을 낸 사람들도 많고 밝은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도 많고 말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외모나 외형에 관심이 참 많은 듯해요. 관심을 넘어서서 간섭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관심과 간섭을 넘어 과도하게 집착하셨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2세가 됐음에도 계속 외모 시집살이를 받는 며느리입니다. 외모 시집살이라 뭘까 싶으시죠? 말 그대로 생긴 걸로 계속해서 시집살이를 받는 겁니다. 참고로 전 눈에 띄게 못생기지도 않았고 유달리 예쁜 것도 아니며 그저 평범한 얼굴이에요. 저 또한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어느 정도 남들 시선에 맞춰 살아가고 있죠. 아주 평범하게 말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시댁을 처음 만나게 된 상견례 날, 그때는 별 낌새를 느끼지 못했답니다. 여느 상견례와 마찬가지로 시댁 식구들이 맞은편에 자리했고 저희 집안과 앞으로의 결혼 계획이나 서로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누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굴 만나든지 얼굴을 먼저 보게 되긴 하니 시어머님은 전체적으로 부유한, 우아한 느낌이셨고 시아버님은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불구하고 젊으셨을 때 꽤나 인기가 많으셨겠다 싶으시게 70년대 배우처럼 생기셨더라고요. 대체 남편은 누굴 닮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출처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참고로 남편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이 생긴 평범한 얼굴입니다. 착한 인상이고요. 제 눈에는 귀엽고 정감 가고 남들이 정해놓은 잘생긴 기준 말고 제 눈에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아버님을 꼭 빼닮아 무척이나 예쁜 시누이가 자리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아버님을 제외하면 누가 누구와 가족인지 모를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공통점이 없었어요. 하긴 저도 예쁜 친정엄마 안 닮고 친할머니 쪽을 닮아서 딴판이긴 했었지만서도요. 상견례 자리 내내 시어머님은 아무래도 보이는 게 외모뿐이니 다른 이야기보다는 제 외모 칭찬을 특히나 계속하셨어요. 처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시어머님께서는 꼭 관상가처럼 저를 꿰뚫어 보듯이 한참을 보셨습니다. 제가 시선을 의식하고 몇 번씩 피할 정도로 말이죠. 따님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낳으셨어요. 사돈이랑 아주 붕어빵이네요. 이래서 엄마가 예뻐야 아이가 예쁘게 나온다니까요. 예쁜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끝에 앉아있던 제 호랑말코 같은 남동생이 절 보며 크크 웃더군요. 눈빛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쏘아 보았습니다. 남동생이 웃는 건 제가 고3쯤에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도 붓기 빠질 때까지 질리게 놀렸었는데 붓기 다 빠지고 너무 예쁘게 자리 잡고 보니 신기하게도 친정 엄마랑 제가 진짜 닮은 거예요. 눈이 인상에서 80%를 차지한다더니 역시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직접 수술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말이죠. 남동생은 친정엄마의 예쁜 눈을 닮아서 저랑 지금 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어머님께서도 감쪽같이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 쌍꺼풀 수술이 뭐 수술인가요?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 예전 사진이나 바꾸지 않은 운전면허증이며 다 봐왔으니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실 때 앞에 꼭 예쁜 며느리를 붙여서 부르셨어요. 예쁜이라는 말에 여러 뜻을 담고 있으니 전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시댁의 온화하고 다정할 줄 알았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어요.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녀 사이인데 냉랭한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말투가 꼭 회사 상사와 직원 같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님과 딱히 친근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고요. 뭔가 제가 모를 응어리가 가득한 가족관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한 사명감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며느리 잘 들였네. 이런 말이 듣고 싶어서였는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억지로 말도 붙이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예쁘지만 차가웠던 시누이도 제가 하도 장난치며 말을 거니 웃으며 화답을 해주기 시작했고, 시아버님도 인사만 건네던 대화에서 용돈도 주시고 친정 안부도 물으시면서 말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예쁜 며느리라며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자랑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시어머님께서 절 잘 챙겨주시다 보니 제일 가까워지기 쉬웠어요. 남들은 시어머니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저는 너무 좋은 시어머님을 만났다 하고는 안심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의 그 남다른 다정함과 인자함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님과 장을 보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데 훤한 대낮인데 음주검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내밀었는데 운전면허증이 너무 옛날 거라서 많이 빗발해서인지 앞에 운전자보다 훨씬 오랫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주민번호 조회하고 통과시켜 주더군요. 그리고는 전 받아든 운전면허증을 대충 차 선반에 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면허증 좀 보자며 가져가서 보시는데 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으신 겁니다. 제 운전면허증이 쌍수 전이기는 한데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얼굴에 살짝 부은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의 차이인데 시어머니께서 운전면허증을 계기로 저에게 다른 사진들도 보여달라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된 예전 사진들 몇 장을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얘,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니? 네 남편은 이거 아니? 아니 오죽하면 순경이 운전면허증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라 얘. 에이, 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뇨.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그이도 물론 알고 있죠. 전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듯이 자기 아들 속인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는 시어머니 아들은요, 솔직히 귀엽게 봐주고는 있지만 잘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때 마침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 이것 좀 봐. 너 얘 얼굴 이 모양이었던 거 알고 있었니? 알고 결혼한 거 맞아? 에이, 엄마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래. 밖에 나가봐. 더한 사람들 많아. 이 정도는 애교지. 전에 얼굴도 귀엽구만. 아니, 뭘 그렇게까지 유난이야. 역시 남편은 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을 이상하게 보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궁시렁궁시렁 제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누이와 시아버지 앞에서도 말입니다. 두 분 다 말이 없으신 편이라서 그렇구나. 별것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며느리 예쁘다 정도로 시어머니 장단만 맞춰주고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제 호칭 앞에 늘 붙여서 불러주시던 그 예쁜이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동네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니시던 것도 멈추시고 저랑 말도 잘 안 섞으셨어요. 속으로 진짜 서러워서 누가 보면 모두가 예쁜 나라에 저만 못난이로 온 줄 알겠어요. 아주 게다가 시어머님의 눈살 찌푸려지는 외모 시집살이에 서막을 알리는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다며 급하게 저를 백화점 앞으로 부르신 날이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화가 잔뜩 나있던 차였지만 그래도 이참에 시어머님과 관계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개선해보자는 마음에 기쁘게 달려나갔는데 제가 간 그곳에 하필 시어머니 친구분과 그분의 며느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딱 봐도 그쪽 며느님의 아나운서 같은 외모에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 급하게 부르셔서 대충 입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싹 안 좋아지시더군요. 잔뜩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 저를 앞에 두시고는 너는 좋겠어. 며느리가 너무 예쁘잖아. 우리 며느리는 좀 나중에 급하게 이뻐진 거라서 네 며느리랑은 차이가 좀 있네. 얘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시어머니 무거울까봐 이렇게 서둘러 달려나온 며느리가 진짜 예쁜 며느리지. 아유, 너도 참 안 변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 얼굴 가지고 연연하는 거. 대충 친구분 말씀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원래 선입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겪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시어머님은 입이 닳도록 친구분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도 외모 칭찬 말이에요. 그렇게 이쁘게 태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둥, 친정엄마가 이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둥. 그런데 넌 왜 친정엄마 안 닮았니? 누굴 닮은 거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오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내 반복하며 오는데 이 정도면 정신적 학대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집안일을 못한다, 예물을 왜 그렇게 해왔냐며 난리치는 일반적인 고부 갈등이 차라리 낫겠어요. 이건 무슨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서 어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싸울 때 보면 인신공격할 때 말문이 막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요. 딱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어떻게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고치겠는데 이건 뭐 얼굴을 뜯어 고칠 순 없잖아요. 너무 서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죄다 일렀어요. 서운하다고, 시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말이죠. 남편은 별 관심 없는 듯 그러다가 그만하실 거라며 조금 기다려나 보자고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더 건드려봤자 더 피곤해지고 득될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속인 거 없냐, 더 이야기할 거 없냐고 들추다가 남편이 조심스레 알려주었습니다. 시누이가 시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이랑 어머니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완전 다른 형제같이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눈치를 못 채고 있어서 몰랐는데 듣고 보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사이가 그랬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아버님께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경제적인 인연으로 시어머님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먼저 좋아하셔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던 중에 두 집을 오가다가 시어머님께 걸리는 바람에 붙들려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사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시아버님이 계속 밖으로 돌까봐 시어머니께서 아이까지 받아들이기로 하셨던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 눈에 시누이가 얼마나 눈에 까시겠어요. 남편은 워낙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그런지 그냥 동생 같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다 떠나서요. 시누이가 남편을 잘 따르기도 하고요. 남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남편 집 재산이나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전부 시어머님의 아버지 거라서 시아버님의 불륜이 들통났을 때 선택하라고 하셨답니다. 다 버리고 거지꼴로 그 여자한테 갈지 아니면 다 모르는 척 해줄 테니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지 말이에요. 저 같아도 당연히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참 대단해 보이셨습니다. 그걸 다 참고 계시다니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도인처럼 무조건 참는 거는 없어요. 그럼요, 어딘가 다 푸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푸는 곳은 아마 저인 듯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몸만 집으로 돌아오신 거지 확실히 마음은 딴 데 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에게 집은 퇴근하고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었어요. 쉬는 날에도 시어머님과 대화 하나 없이 일어나자마자 갖가지 약속들을 대가며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속을 박박 긁으셨습니다. 너는 많이 꾸며야 되겠다라던지, 그러다가 남편이 절 버릴 거라던지, 별의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앞세워가며 모든 원흉이 제가 원래 예쁘지 않음에서 불거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곱게 안 보셨어요. 저 연예인은 예뻐서 시집을 잘 갔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고 얼굴이 예쁘니 복이 넝쿨째 굴러온다 등등 계속 기분 나쁘게 피말리는 말만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저를 닮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아기 얼굴 못 나면 다른 산모들 아기랑 비교될 텐데 어쩌냐면서 걱정하는 척하며 제 심기를 약 올리듯 살살 건드리시는데 그나마 저 닮으면 귀여울 거거든요. 남편 닮으면 나중에 견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어머니.
라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던 남편의 말이 생각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휴, 그래. 당신 못생긴 아들이 참으라고 해서 참는다, 진짜. 그런데 말은 씨가 되고 씨가 발이 된다고 했던가요? 빠른 발걸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한참 시어머니의 억지를 듣고 있는데 속에서 구역감이 우욱하고 나더니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기뻐 남편과 시아버님 시누이에게 소식을 알렸고 모두가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애썼다며 저를 쓰다듬어 주었고 시아버님은 경사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시누이는 먹고 싶은 거 없냐며 저에게 생각날 때마다 본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고 역시나 시어머님께서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얼굴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어쩌니? 축복이기는 한데 애기 얼굴이 벌써부터 견적 나오는데 우리 아들 닮아야 될 텐데 원래 네 얼굴 닮을까봐 걱정이다 얘. 전 속으로 더 걱정이 되더군요. 계속 시어머니께서 절 자극하시니 냉정하게 말해서 남편 얼굴보다는 차라리 제 얼굴이 나아요. 남편 얼굴을 닮으라는 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딸 아이에게는 심한 말씀이셨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장단만 맞춰드리고는 돌아서서 아가야, 할머니 말은 못 들은 거다. 넌 절대 아빠 닮으면 안 돼. 아빠 얼굴만 쏙 빼고 닮아야 돼. 라며 벌써부터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나 봐요. 태어난 아기가 남편을 쏙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강박이 생겨서 아이 낳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그 정신 빠진 틈에도 선생님, 아기 얼굴 좀 먼저 보여주세요. 얼굴 좀요. 아이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놨습니다. 깨어나니 역시 꿈이 아니었더군요. 남편이 2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기의 얼굴에 대해 시어머님의 말씀은 역시나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에휴, 애기가 우리 아들만 닮았어야 됐는데 엄마를 좀 섞어 닮아서 인물이 배렸네. 우리 아들은 코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 엄마 쪽을 닮았나? 라고 한탄을 하시며 계속 잘난 건 남편 쪽, 못난 건 제 쪽을 가르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옆에서 안쓰럽게 저를 봐주던 친정엄마가 참다 한 소리 하시더군요. 딸이 아빠 닮으면 잘 산다는데 손주가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아주 잘 살겠어요. 아니 우리 딸 얼굴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잘 살면 좋은 거죠? 네, 맞아요. 슬프게도 딸이랍니다.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안도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신 저희 시어머니처럼요. 그래도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제 자식이라서 그런지 볼수록 귀엽더라고요. 제가 남편 만났을 때 귀여워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깟 얼굴 한 끗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늙으면 얼굴 뜯어먹고 살지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처럼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짐을 막 챙기시더니 시누이 손을 잡고는 막 집을 나서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시어머님이 붙잡자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의 친어머니 한 명만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살수록 더욱더 그분이 생각나신다는 겁니다. 그분 혼자 사시는 것도 너무 안쓰럽고 다 버릴 테니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이젠 정말 정리하자. 이혼해줘 제발. 시누이를 꽉 붙든 시어머니께서 얘 아직 공부할 거 많이 남았잖아. 중도 포기하게 하고 힘들게 사는 꼴 볼 거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나가면 정말 개털이야. 아무것도 못 줘. 그래도 괜찮겠냐고. 옆에서 본 시어머니는 독한 말을 쏘아댔지만 시누이를 붙잡은 손은 애절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질린다는 듯 바라보던 시아버님은 시누이를 데리고 곧장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는 시아버님께 연결된 모든 자금들을 정리하셨고 정말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듯이 빠르게 손을 쓰셨습니다.
조용히 있던 저는 혹여나 저에게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괜히 저희 아이를 보더니 어쩜 보다 보니 얘는 입술도 못생겼니? 너랑 아주 판박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슬슬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은 더 이상 시어머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 모든 이목구비가 어머님 아들이랑 빼다 박았어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셔봤자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인 거 모르시냐고요. 이제 제발 좀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시어머님의 착잡한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더 이상 아이까지 포함해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건 싫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자초지종을 묻더군요. 이전에도 몇 번씩 남편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저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같은 말들이었기에 별 기대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옆에서 여러 번 봐와서 그런지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가 그런 말 할 입장이 돼? 엄마도 어차피 수술한 얼굴이잖아. 얘는 눈밖에 안 했어. 엄마는 눈이랑 코랑 턱이랑 내가 아는 것들 뿐이겠어. 나 모르게도 더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엄마 입장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하네. 우리 아기 나랑 붕어빵이야. 남편의 커밍아웃에 저는 놀랐고 시어머니께서는 놀라우리만치 홍당무 같은 얼굴이 되셨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요. 뭐 시어머님이나 제가 개는 아닙니다만 저는 하도 시어머니께서 얼굴 따지시기에 성형하신 얼굴이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이 손댄 얼굴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했거든요. 아무튼 남편의 불호령에 시어머님께서는 전곡을 찔리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시어머님께서 걱정하시던 저희 아이의 얼굴은 요즘 말로 정변이라고 하죠. 갑신정변 그런 것처럼 전쟁난 얼굴이다 그런 거 아니고요. 바를 정, 변하다 할 때 변을 써서 바르게 변했다는 뜻인데 정말로 제대로 변해갔습니다. 특이하게도 점점 친정엄마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친할머니를 닮아서 한탄했었는데 저희 아이는 반대로 저희 엄마를 닮은 거죠. 얼굴이 꽃처럼 핀다고 해야 할지 자랄수록 점점 더 이뻐지는데 남편도 장모님 많이 닮았다며 예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어딘가에는 저도 닮긴 했겠죠. 저도 엄마 딸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도 아이가 크는 내내 못난이라고 부르시더니 점점 이목구비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어머니 아들 얼굴이 사라져가면서 못난이 소리는 안 하시더군요. 주변에서 아이 이쁘다는 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나 남편이나 무의식적으로 조금만 더 크면 사진 찍자 하고는 사진을 많이 안 남겼었는데 애가 너무 이쁘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찍게 되더군요. 그래서 집안의 앨범을 찾아다가 정리를 하는데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앨범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 사진과 남편 어릴 적 사진부터 쭉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저희 아이 못난이 시절 얼굴이 시어머니 웨딩 사진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주 시어머니와 판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나 싫어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님을 많이 미워했구나 싶기도 했고요. 손대기 전이신 건지 남편과 똑같은 얼굴에 그의 대조적으로 너무 조각같이 생긴 시아버님이 옆에 서 계시더군요. 시어머님도 참 여러모로 힘들긴 하셨겠다 싶었어요. 시아버님이 지금 봐도 정말 잘생기신 얼굴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을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집을 나간 지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시누이는 남편이 학비며 용돈이며 따로 대주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아이도 보여주며 왕래가 있었고요. 시아버님 이야기를 물으면 불편해할까봐 따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계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한참을 앨범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껏 멋을 낸 모습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시아버지 모시고 오자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께서 왜 그리 온몸에 치장을 하고 힘을 주셨는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했어요. 시누이의 어머니시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하고 말이에요. 8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들 정도로 생기지 않으셨을까 했어요. 시누이가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되시니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의 큰 재산들을 다 버리고 선택하셨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혹여나 싸움이라도 일어날까 잔뜩 긴장한 채로 시어머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고 보니 엄청 허름한 철물점 같은 곳에 차가 서더군요. 그 철물점 바로 옆 골목에서 시아버님이 낡아 빠진 옷을 입고는 땀을 뻘뻘 흘리시며 고철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시누이 어머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같이 도와주고 계셨는데 역시나 후줄근한 옷차림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조금 더 다가가 보니 시누이 어머님 얼굴 반 이상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으시더군요. 연유는 잘 모르겠으나 무척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에 반해 그분들과 대조적으로 잔뜩 화려하게 꾸민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제 눈엔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그 허름한 두 분은 적어도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개의치 않으시고는 두 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꼭 죄 지은 사람들처럼 두 분이 오셔서 시어머니 앞에 거의 머리를 조아리고 섰습니다. 특히나 시누이 어머님은 얼굴이 보이시지 않을 정도로 굽힌 채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니, 이 여자가 그 정도로 중요해? 이제는 예전처럼 예쁘지도 않잖아. 다 망가지고 말이야. 안 망가졌어. 예전이나 똑같아. 망가진 건 당신이겠지. 당신이 이 사람 얼굴 이렇게 만든 거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아이로 협박만 안 했어도 그런 사고 안 났어. 다 당신 때문이야.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제발 이혼해줘. 철물점 안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속 시누이의 친어머니 얼굴은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깨끗하셨습니다. 사진 속에 안겨있는 시누이가 한참 어린 것을 보니 이후에 사고를 당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시누이의 모습과 꽤나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세 분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고 중간중간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못난 모습 보여 미안하다고 하시며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랜 설득으로도 시아버님을 모셔올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만류하고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후 사정 잘 모르는 제가 끼어들기보다는 남편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일들을 전하고 이런저런 집안 사정에 관해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님보다는 시아버님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시아버님이 너무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아버지이지만 적어도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동생인 시누이를 봐서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똑같이 가난한 시누이 어머님과 오래간 만났고 지금 시어머님의 금전적인 설득이 있었으니 그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었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어머니의 존재를 이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시아버님과 결혼까지 결심하신 거고 같이 살면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을 마음으로 돌리셔야 했는데 그저 얼굴로 돌리려고만 애쓰셨더군요. 시누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 때문인지 자꾸만 얼굴에 손을 대셨습니다. 제가 잠시 보았던 앨범 속 어머니의 모습이 변천사가 보였을 정도로 말이죠. 시아버님과 대화를 더 나누거나 산책을 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고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고 성격은 점점 예민해지면서 나중에는 누구를 위한 수술이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럴수록 시아버님과는 더 멀어지고 오해만 더 깊어지던 차에 사고가 난 그날도 시아버님을 찾으러 시누이 어머니 집을 급습하고 연탄난로에 모여 앉아있던 시아버님과 어린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친어머니의 단란한 모습에 눈이 뒤집혀 아이를 뺐다시피 안고 나오는데 놀란 시누이 친어머니가 따라서 달려나오다 연탄난로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렇게 되신 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결국 시어머님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얼굴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고 가족이 계속 틀어졌던 겁니다. 비겁한 변명이기는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도 처음엔 시어머님과 마음을 붙이고 잘 살아볼 생각이셨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구제해준 사람이었고 과거를 다 받아준 사람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아버님과 같이 있으면서 점점 변해가는 시어머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로서 보기에도 두 분이 계속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삶을 사시는 것이 서로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시누이까지 자리하게 하여 모든 가족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두 분이 이혼이 무슨 소용이고 재혼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늙어서요. 그냥 남은 생이라도 두 분이서 사세요. 그냥 사세요.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동생 학비까지는 제가 해드릴 테니 아버지는 포기하신 만큼 부족한 대로 사세요. 제 말에 말 더 붙이지 마시고요. 이 중에 제일 마음 복잡했을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다들 남편 말에 수긍하셨고 가족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나 병적으로 시아버님께 집착하시던 시어머님은 늘 화려하게 꾸미던 모습에서 점점 소박해지셨습니다. 집안에서도 장신구며 헤어 세팅을 빼놓지 않으셨는데 어느샌가 뭔가 놓아버린 사람처럼 가끔은 양말도 거꾸로 신고 외출을 하시곤 했어요. 시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한 번씩 집안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예전처럼 저한테 못난 며느리라고 하며 말싸움을 걸기도 하셨죠. 그러다 아예 정신을 놓아버리셨어요. 그리도 강경하시던 분이 치매가 온 거예요. 못생긴 며느리, 못난 며느리 하며 그렇게도 괴롭히시더니 말입니다. 더는 미워할 수도 없게요. 지금은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 못난 며느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시어머님 트집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버거워졌거든요. 요양원 내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저희 시어머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성형수술 간별사입니다. 어떤 간호사님이 티 안 나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셔서 힘없는 목소리로 너 쌍수했냐? 우리 며느리도 했는데 나한테 걸렸어. 다 티나. 라며 귀신같이 잡아낸다고 하시더군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도 그 특유의 집착은 버리지 못하셨나 봅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째 꽤 이르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래간 지병이 있으셨고 남은 여생 사랑하시는 분과 살고 싶으셔서 그리도 시어머니께 지독히 구셨나 봅니다. 애증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지독히도 얽힌 인연인지 시누이의 친모는 한 번씩 시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 찾아오셔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시어머님이 드실 간식도 챙겨주세요. 그분께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안부를 묻고는 하십니다. 그 사람 잘 있어요? 오늘은 내가 화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언제쯤 오려나? 그나저나 아주머니 예쁜 얼굴에 흉이 크게 졌네. 어쩌누? 네, 잘 있을 거예요. 아마 건강하신 모습 보면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 양반 어차피 다 늙어서 보여줄 사람도 없고 흉터는 괜찮아요. 그만 미안해하세요. 몇십 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잔소리처럼 늘어놓았던 시집살이들이 전부 시어머니 자신한테 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남편한테 사랑받겠니? 원래 얼굴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얼굴 닮았으면 아기 얼굴 걱정되겠어. 얼굴 좀 더 꾸미고 다녀라 얘. 아무리 겉모습을 꾸미고 고쳐도 시아버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진작에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미련에 계속 연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핑계 삼아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그런 구박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시어머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사연에 잠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누군가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전하거나 선물 공세를 하거나 거짓말로 꾸며서 거칠애를 해도 내 사람이 아니면 결국 어긋나고 이리저리 피하고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봐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억지로 잘못 끼워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못난이지만 잘생긴 어떤 남자들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제 남편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콩깍지가 다 벗겨져서 배 나온 미련퉁이 남편이 된 채로 가끔 제 옛날 사진들을 보며 제 남동생처럼 놀리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시하면서도 소소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